도대체 왜 사무라이, 그것도 하급 사무라이들이 주도한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을까요? 바로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국가의 보호가 없으면 자본주의 새싹들이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영국도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무려 200년 넘게 보호무역을 했습니다. 얄밉게도 영국은 경쟁력이 생기자 비로소 자유무역을 주장했죠. 미국은 영국이 내세운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그 어느 국가보다 높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를 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대 이행기의 자유무역은 강자의 행포였을 뿐입니다.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의 중요성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유럽은 1500년 무려 500개의 작은 국가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증강을 했고 전쟁 경비 마련을 위해 상업과 산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군비 증강이 항상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공멸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아메리카를 비롯한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고요. 철강과 조선 등 전쟁 산업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하는 국가와 자본주의가 한 몸이 되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 아주 후진적인 상황에 있었던 일본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에 맞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죠. 서유럽 국가들처럼 민간 자본의 성장을 기다릴 수 없었고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산업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이익이 나면 싼값에 팔아 민간 자본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물론 신분제를 개혁해 자유로운 임노동자를 만들고 세금 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근대적인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1854년 개항 이후 불과 14년 만인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했고 국가가 근대의 총가정을 지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급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8세기 말까지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은 오히려 그 압도적인 국력 때문에 군비 증강으로 인한 산업화와 대팽창, 자본 축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농주의 정책을 벗어날 수 없었고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했습니다. 조선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순응했기 때문에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몰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조사편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나 일본은 이 시기 조선과 청나라와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번국들의 경쟁입니다. 메이지 유신 전 에도 막부는 막부와 270여 개의 번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복합 국가였습니다. 막부가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한 절대 강국이었지만 나머지 번국들도 작은 국가로서 독자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때 천황은 제사나 지내는 허사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중상주의를 채택하면서 변화를 했듯이 막부와 번국들도 상업혁명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라이 내부의 계층 질서를 무시하고 유학을 공부한 능력 있는 하급 사무라이들을 등용을 했죠. 이들은 차츰 번국 내에서 세력을 키워 번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사스마번과 조시번 같은 세력이 큰 번국들은 하층 사무라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층 사무라이가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데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 전 인구의 7%가 사무라이였는데요. 사무라이 신분의 80%를 점하고 있었던 하층 사무라이는
셀러리맨처럼 적은 연봉을 받고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하층 사무라이들이 다이묘의 성 아래 조카마치라는 도시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죠. 언제든지 불꽃만 되면 폭발할 화약통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화약통을 폭발하게 한 불꽃은 바로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이었습니다. 하층 사무라이들은 외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허수아비였었던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여 조낭량이 운동을 벌입니다. 사스마 번가 조시본의 하급 사무라이들은 실제로 번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서양 세력과 전쟁을 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결과는 아주 처참한 패배였죠. 그러면서 하급 사무라이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서양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징병제의 실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까지 배신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마침내 원수지간이었던 사스마 번가 조시본은 막부타도를 위해 손을 잡고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